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여러분 오셨습니다. 박수로 우리가 애청자분들을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호갱들. 이것도 샀지? 오늘은 전기요도 사야 돼. 물 건너와서. 예, 그래요. 오늘도 관훈 나이트 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2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2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왜 관훈 나이트 클럽이냐? 그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관훈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웃긴 클럽입니다. 예, 저희는 밤에 관훈 클럽. 그래서 관훈 나이트 클럽입니다. 그렇죠. 한 주 사이에 왜 이렇게 부었습니까? 부었습니까? 네. 예. 제가 이제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안 돼가지고 폭음을 하고 폭울음도 했습니다. 네. 폭울음도. 심지어 오늘 KBS를 기대했는데 KBS도 너무 말하셨네요. 큰 인물이 되셨어. 누가 되셨어요? 조용한 변호사라고. 아니 헌법재판관 후보가 되셨던 분. 네. 그래요. 그분이 천안함 사건은 폭침이다. 이런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는 미끄러지신 분. 2011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란 정부의 발표와 유엔 안보리의 비난 성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북한군의 소행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그 표현을 거부해왔던 후보자의 태도에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국민의 우려를 씻겨야만 할 것입니다. 너무 거물급이 되셨다. 그렇죠. 원래 그 문재인 정부 초대 뭐 여러 인선들 할 때 방통위원장 후보로도 몇 번 거론이 됐었어요. 있었죠. 굉장히 크신 분이 KBS 이사가 되셔서 그렇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래요. 근데 아직은 KBS는 소수죠. 한 명. 엔트리 넘버 한 명. 강규영이가 그만두면 참 좋을 텐데. 그러게요. 요새 막 재밌는 얘기 막 쏟아지고 하던데. 아니, 이분은 애견 카페 말고 집 근처에서 그렇게 법인카드 많이 쓰셨더라고요. 우리 김재철 형한테 많이 배웠네. 재철이 형도 집 근처에서 많이 소비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집 근처에 그렇게 가고 싶으신가? 그러게요. 그 집 근처 고깃집에서 58만 원. 고깃집? 네, 고깃. 우리 둘만 먹어도 그 정도 나오는데. 그렇죠. 크게 놀랍니까? 전에 고기를 쏘신다 그래서 역시 고기를 이제 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딱 가서 이제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고기 뷔페를 거기다가 무한 리필. 무한 리필. 게다가 셋이 술도 안 먹어서 딱 고기만 먹고. 저기 고깃집 사장이 존나 짜증내야 돼. 와서 음료수를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 고깃집 앞에 김영민 사절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깃집이 광고가 안 들어와요.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저희가 고기를 먹네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고깃집에서 58만 원, 한식당에서 90만 원, 중식당에서 40만 원,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230만 원, 집 근처에서 그렇게 썼대요. 이탈리아? 네. 집이 어디 있어요? 집이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쨌건 집 근처에 가장 먼 데가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글쎄요. 그 집이 그 명지대 근처라면은 조금 이해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가서 먹였을 경우. 근데 그렇다도 그건 아니지. 근데 그거는 KBS 카드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왜 그걸 KBS 설사 그렇다더라도 그 법인 카드를 왜 씁니까? 거기? 그래도 조금은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여지가 있어. 돈 없는 학생들 먹였다. 국민의 수신료로? 물론 먹일 수는 있겠지만 자기 돈으로 했었어요. 자기 돈으로 했어야죠. 그렇죠. 그런 인간들 때문에 김영란법이 나오는 겁니다. 좀 부끄러운 줄 알면은 뭐 진작에 이런 논란이 나오기 전에 사표를 던지는 게 멋있을 텐데 멋이 없는 보수들입니다. 오늘 첫 뉴스 한번 살펴보죠. 사실 저희가 녹화를 하는 오늘 11월 2일은 방송문화진흥회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결론이 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프로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우리는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시점에 토요일쯤에 딱 맞게. 그렇습니다. 지난 2일 방송문화진흥회가 열려서 고영주 이사장이 해임이 됐고. 아이고 세상에. 고영주 이사장이 그 침통한 표정 봤어요? 침통한 표정? 아니? 아직 못 봤어요? 난 봤는데. 고영주 이사장 현장에 안 나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집에서 침통했다.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열렸고요. 그리고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제출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지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안건이 상정이 되지 않았을까? 사장의 임안. 안건이 상정이 됐죠. 새로 이사장이 된 누가 되는 거야, 누가? 그때 알아보니까 이완기 이사랑 유기철 이사랑 나이가 똑같답니다. 그럼 생일로 들어가야지, 생일로. 그러니까 여기 찍읍시다. 이완기 이사장이 이완기 사장이 미디어오늘 사장하셨나? 그렇죠. 울산 MBC 사장하셨고. 그렇게 어려운 추정은 아니었지만 하여간 다 맞았음. 한편 이완기 이사장,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해 박문진 이사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은 안 하시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많이 하셨습니다. 이완기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분이 상정을 해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아마 6일. 6일이 월요일. 월요일에.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 건이 다음 주 수요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럼 김장겸이 아웃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아웃되면은 바로 이제 새 사장 선임 사실상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주주총회가 한 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남긴 했는데 예. 그거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인 거고요. 이사회에서 만약에 그 사장 해임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아마 박문진 이사회는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백종문이가 그러면은 황교안 역할하나? 네, 그렇죠. 대행 역할을 하는 거죠. 대행. 바쁠 거예요. 검찰 갔다 조사받고 조사받고 또 대행하고 바쁠 건데 왠지 시계는 찍을 것 같아요. 시계를 찍어. 네. MBC 사장 권한대 백종문. 백종문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저것도 명패도 만드는 거야. 그렇죠. 황교안도 만들었거든.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 황교안 해가지고. 그렇죠. 그거 사진 있어요. 참 분수도 이런 분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며칠 한다고 그걸 평패를 만들고 시계를 찍어. 나 이거 참. 네. 근데 어찌됐든 최종 결정은 주총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얘기 있더만요. 주총 소집 권한이 대표이사. 맞아요. 김장겸이한테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자기를 자르는 주주총회를 자기가 이제 소집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주총을 차일피일 미루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최강욱 이사한테 최장기 이사 아닙니까? 네. 최장수 이사.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 해임안이 걸린 주주총회를 계속 미루면은 그냥 이사회가 직권으로 해임 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권한 그 선례가 있대요. 그 최대 맥시멈이 한 달 정도래요. 맥시멈 한 달. 어느 회사나 사실은 주총은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문진의 해임 결의 이후에도 자기가 사장의 형식적인 지위를 내세워서 주총을 소집 안 하겠다 그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설령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주총 소집을 거부한다고 해도 그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바로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워낙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나 대비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김장겸이한테 한 달이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나중에 상황을 봐야겠지만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박문진에서 만약에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MBC 노조 지금 파업하고 있잖아요. 예. 파업 풀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최강욱 이사 말씀은 그렇게 해서 차일피일 미룰 리는 없다. 김장겸이 그럴 가능성은 없고 대신에 주주총회를 못 열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사표를 내는 방법이 있대요. 그 이사회에서 이제 자신의 해임안이 가결이 된 다음 주주총회를 열어서 해임안이 이제 의결돼야 자기 잘리는 건데 그렇죠. 그 전에 스스로 사표를 내는 거야.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퇴직금을 또 김재철 씨가 받아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총 전에 자기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나올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없어지는 거고요. 김재철이가 받아간 게 한 3억이래. 네. 김재철은 그래도 한 오래 했으니까. 근데 김장겸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여서. 몇 달 안 했는데?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6개월보다는 한 10달? 10달 정도 하지 않았나? 아니, 10달은 아니고 한 9개월? 네. 한 9개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1년이 하여튼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파업도 좀 했고. 네. 근데 어쨌거나 사장이 파업한 건 아니니까 근무 기간으로 다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 하여튼 그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은 해야 퇴직금이 그때부터 카운팅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딱 1년에 하루라도 모자르면 퇴직금 안 나옵니다. 그렇죠. 딱 1년에 한 달 임금이 퇴직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저는 알고 딱 있거든요. 채워야 돼요. 그러면 장겸이 형은 실속이 없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MBC 사규에 있던가 규정이 있을 텐데 해서 받아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받아가겠어요. 그렇죠. 재임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최강욱 이사 얘기로는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아예 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표를 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강욱 이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보네요. 그래서 그런 모양인가 봐요. 근데 하여튼 그 해임이 걸린 이사회 때 김재철 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2013년 봄 아니었습니다. 예. 그전에는 자기 밀어주는 MB가 대통령일 때는 기고만장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권 추천이사, 당시 여권 추천이사인데 MBC 선배인데도 그냥 아나모인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근데 그 해임 결의안을 이제 상정했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는 뭐 싹싹 비웠다 그냥. 완전 비굴했다고. 너무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고. 네. 네. 영화 공범자들에서 최강욱 이사. 잔뜩 풀죽은 표정으로 그전까지 뭐 그렇게 기세당당하게 매번 경호원 대동하고 나타나가지고 심지어 그 회사 선배 출신 여권 이사한테도 막 삿대질하면서 덤벼들던 사람인데 그날은 막 굉장히 그 뭐 슬프고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아마 하여튼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이 시키시는 일을 하여튼 받들어서 잘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캐릭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긴 하네요. 네. 이사님들이 날 한강다리에 버리세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 그건 기고만장했구나. 네. 그래요. 그때 진짜 한번 묶어는 봤어야 되는데. 한 명에 버리진 않더라도 묶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나. 예,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김장겸 형도 이쯤 되면 실리를 챙길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예. 아, 그래요. 참 이렇게 간단하게 순조롭게 될 것을. 그렇죠. 아이고, 9년 동안 너무 고생들 하셨어. 아, 그러게요. 그때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용마가 나왔는데 이사 한 명이 사퇴를 해서 이제 뒤집어지고 사태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딱 접어들었을 때 그때 막 눈물이 막 나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거를.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그전에 비해서 눈물이 굉장히 좀 많아졌거든요. 네. 사실은 그 김원배 이사가 그 사표를 낸 날이요. 집에서 혼자서 엄청 울었어요. 사표 냈는데 왜 우셨어요? 기쁘잖아요. 이렇게 쉽게 끝나는데. 참. 이렇게 끝날 일인데 2060일이 걸렸구나. 기쁘면서도 허탈하면서도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였지.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이렇게 나쁜 정치, 낡은 정치를 교체하니까
세상이 순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참 촛불혁명이 다시 한번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귀한단 말이죠. 우리 MBC 노조가 복귀할 것 같네요. 보니까 뭐 즉각 방송에 돌아갈 것 같지는 않지만은 뭐 정리하는 수순의 파업 종료, 뭐 세레모니는 하고 그렇죠. 돌아갈 것 같은데. 이제 적폐 세력들하고 또 현장에서 막 붙어야 한단 말이지. 그렇죠. 아직 그 권한대행이 백종문이고 또 아직 뭐 보도국장은 여전히 그대로 김장겸 체제가 살아 있는 거고. 최기화. 네. 최기화는 다른 쪽 본부장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지금 MBC 보도국장이 이름을 제가 깜짝 까먹었는데. 네. 어쨌건 그 계속 다 지금 김장겸 체제 아래에 놓여 있는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김장겸이 나가리 됐다고 해서 지금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실제로 언론 노조 김현국 MBC 본부장도 새 경영진이 들어설 때까지 뉴스 제작은 안 하겠다고 선언. 설사 김장겸 사장이 박문진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MBC에는 아직도 적폐 경영진들이 남아있고 특히 뉴스는 거의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MBC 경영진, 현 경영진, 적폐 경영진의 완전한 퇴진과 더 나아가서 워낙 지난 9년 동안 망가진 게 많기 때문에 MBC를 재건하는데 상당한 준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자체를 설사 법적으로는 중단한다 하더라도 뉴스 제작에 참여하거나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MBC를 완전히 재건하고 새 경영진이 들어와서 균형이 갖춰질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런 제대로 된 MBC 경영진이 들어설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우겠다는 게 저희의 각오입니다. 근데 그자들이 또 그렇다고 그 이후에 저 김장겸 편에 서서 파업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우리 조합원들을 못 살게 군다든지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못하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우리 김재철처럼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그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아직도 MBC 뉴스 데스크를 보면 꼭 저런 리포트를 해야 하는가? 라는 리포트를 하는 분들이 이쯤 있습니다. 되면 말이죠. 아무리 지금 저쪽 편에 서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뭐 하여튼 이분들은 완전히 건너온 것 같아요. 난 묻고 싶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지금 그 자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본인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기자고 언론인이라면은. 그렇죠. 근데 뭐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MBC 김장겸 사장이 세월호 보도 가운데 뭐 몇 가지 좀 개입한 일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팀원들한테 전달한 팀장이 있어요. 근데 그 팀장 이름이 권모지요. 네, 권태일 영상 편집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메일을 보내면서 그런 말을 남긴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일종의 뭐 정신 차려라. 공영방송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딱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잘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흔히 말해서 김장겸 사장이라든가 주요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부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번 MBC 같은 경우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상한 리포트를 했던 그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들은 정말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그 MBC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요단강 건너간 사람들. 요단강은 죽으러 건너는 거니까. 아니지,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건 천국 가서 만난다는 건데. 좋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네, 그렇군요. 네. 요단강 건너가고 여기는 지옥이야. 지옥에 남은 사람들이야. 요단강 건너간 사람들이 다 TV조선에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TV조선이 그렇게 바보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거나 뭐 민원연이 얼마 전에도 발표했지만 TV조선의 변화폭이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뭐 채널 A는 그래도 지금 뭐 옛날에 그 이상한 평론가들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떠들기도 하고 뭐 MBN은 뭐 하여튼 조전혁인가 하여튼 그 예전 한나라 국회의원 그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TV조선이 정말 많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조건부 재승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 한 4번 이상 걸리면 진짜 죽는 거야라고 딱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변했다고. 그래서 굳이 이런 잔당들까지 뭐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TV조선에서. 채널 A가 받을 가능성 없나? 채널 A는 생존이 급한 상황이 거기는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인력들을 그렇게 대거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정적인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래
그래요. 그러면은 MBN. MBN은 네.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예, 종편 중에서 줄을 잘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종편 중에 유일하게 주진우한테 마이크를 빌려준. 그렇죠. 네. 굉장히 그게 빨라요, MBN은. JTBC도 주진우 생각해보니까 안 불러요. 네. 나도 안 부르지만. 네. 김어준도 안 부르네. 그러고 보니까 정봉주도 안 불러요. 네. 저는 좀 불러주십시오. 거기는 아쉬울 게 없어. 네, 그렇죠.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요. 하여간 뭐 MBC의 지금 구성원들은 그러면 이제 뭐 물러앉는다. 올라가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권태일 영상 편집부장이 막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권태일은 어떻게 될까? 글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좀 예전에는 뭐 정치적으로 움직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약간 좀 종교적 신념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에서 막 옥새 같은 것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차기 MBC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물론 뭐 김재철이나 김장겸이가 했던 식으로 안광한이가 했던 식으로 인간성을 파괴하고 말이죠. 어떤 언론인의 자존심을 뭉개는 이런 차원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 다음 MBC 리더십은요. 지난 MBC 적폐기 동안에 모든 비리, 의혹, 그리고 특혜, 편법 모든 것들을 찾아내서 철저하게 법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응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구상권 청구도 해야 한다. 민동기 김용민이한테 했던 어처구니 없는 송사 이것도 당시 소송을 주도했던 자들이 다 그 소송 비용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거 저는 좀 파헤쳐야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소송을 했는데 그렇죠. 그거에 따른 손해가 막대하거든요. 그렇죠. 맨날 졌어. 네. 사실 저도 MBC한테 몇 건 걸렸는데 아마 지금까지 다 이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좀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는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린 졌어. 몇 번 졌어. 그 이야기를 꼭 해야 하나? 어떻게 이걸 못 이겨? 이거 뭐 때문에 졌죠, 우리가? 일부 패소지. 일부 패소. 네. 아니,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제 1심 재판부에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2심에서는 다 뒤집어졌죠. 하나 빼고는 시온 기자뿐만 하나 빼고는 다 뒤집어졌는데 다 시온 기자라고 한 거야. 한마디 때문에 다라는 한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약간 근데 사실은 그거는 레토릭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렇죠. 뭐 팩트로 엄격하게 해석을 그때 그 말하자면은 MBC 김재철이가 대체 인력으로 들여온 사람들은 시용의 형태도 많았고 그게 시용이 일종의 아이콘이었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용이 일종의 아이콘이었는데 다 시용 기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유죄를 넣어주면 그 한마디 다. 어쨌든 뭐 그 얘기의 핵심은 뭐 그러니까 우리는 다는 에브리바디가 아니라 마늘 다자였어요. 마늘 다. 저녁 석자 2개. 그 마늘 다자였는데 이 양반은 에브리바디로 이해를 했던 거지. 아니 근데 잠깐 얘기를 하면 민사 2심에서 다 이제 쟁점이 그 빼고는 다 이제 우리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겠지만 변호사 비용을 10분의 9가 MBC 부담. 그래서 그 우리 담당 변호사가 이건 내용적으로 이겼는데? 해가지고 그냥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민사는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형사는 저만 걸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 형사에서 저는 그때 제 담당 변호사가 민사보다는 형사가 더 법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심에서도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면은 나머지 그 시용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안 뒤집더라고요. 그 2심은 그냥 인용을 해버렸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뭐 하여간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정상근이 짱이다. 저요? 넌 다 이겼다며.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문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몇 가지 잔 저항이 있어요. 예. 어떤 저항이냐면은 전 이거 보고 되게 웃겼는데 네. 자유한국당에서 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네. 소속 의원들이 갑자기 모든 이제 공영방송의 인선 절차를 중지하고 네. 민주당 등 구야권이 제출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을 심의하자라고 성명을 냈어요. 네. 이제 그게 저거죠. 자기들이 반대하면 MBC 사장 아무나 못 시킨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 반대했다가 사실 그 법안이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법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다수제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이제 만드는 법안인데 나쁜 새끼들이야. 지들이 조금 다수일 때 네. 특별다수제 같은 건 쌩까버렸는데. 네. 이제 소수가 되니까 특별다수제 도입하자고. 네. 야, 이런 얍실한 새끼들이 다 있어. 그렇죠. 정말 어차피 지금은 뭐 박문진이나 KBS 이사회가 구여권이 다수긴 했지만 어차피 거기도 이제 임기가 끝날 테고 그러면은 당연히 현 여당으로 다수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자기들이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계속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맹인가라는 생각을 좀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은 좀 웃긴 게 우리가 추천해야 된다라고 생떼 쓰다가 한마디로 개피 보고 지금 아무 소득 없이 국회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얘기한 이게 또 뭔가 태클 걸 게 없으니까 그 옛날에 특별다수제 그거 논의하자고. 근데 그 특별다수제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때 노종명 기자가 얘기하기를 이거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다. 그러니까 양극의 인사는 피하겠지만 어떤 개혁적인 인사라든가 이런 사장이 못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손석희가 딱 그 인물만 보면은 어느 한쪽에 쏠렸다고 보입니까? 그건 아니죠. 생각하지 않죠. 다수 국민들은 손석희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으로 보지만 자유한국당이 저 사람은 극좌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장 못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적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모든 조사에서 1위가 손석희 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KBS 사장에 손석희
하자. 예. 근데 특별다수제대로라면 자유한국당이 저 극렬 좌파 언론인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안 된다.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최승호 PD 만약에 그 양반이 MBC 사장 얘기 나온다.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지. 다 반대하지. 안 돼. 최승호 안 돼. 노정면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되지. 네. 그 이름도 없고 무색무취하고 능력도 없고 그렇죠. 그냥 뭐 어느 편에도 척지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나 공영방송 사장하면은 이 공영방송이 또 외풍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정치권에서 이사들을 추천을 하고 그 이사들이 선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김재철이나 뭐 김장겸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다수의 횡포로 그 사장이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막아보고자라는 차원에서 뭐 법안을 냈지만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뭐 부족한 점이 있고 그 이용마 선배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상 뭐 국민 배심원제 같은 좀 그런 그렇죠. 형태로 사장을 선출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원전 그 지속할 것이냐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이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그 일반 국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야가 예를 들어 MBC 사장이다. 그럼 MBC 사장 후보 뭐 한 서너 명, 너댓 명을 놓고서 인사청문회 하듯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거죠. 그것을 국민 이 사장 추천위원회 국민 대리인단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보고서 듣고 그리고 나서 사장을 누구로 하면 좋겠다라는 걸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왜 이런 방안을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까지 그 공영방송 사장을 항상 여야 즉 국회 정치권에서 추천한 그 이사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수혜 게임 쉽게 말해서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방송 장악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또 아무리 그 유능한 후보라고 해도 야당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절대 사장이 설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여당에서 빌면 무조건 되는 구조란 말이죠. 네. 이런 그 당리당략에 얽힌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독립을 해서 자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이 국민 대리인단을 통해서 사장을 뽑는다라면 내부 구성원들도 나중에 자기가 사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부터는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서 혹은 정치권의 로비를 잘해서 내가 사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국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기자나 PD로서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국민을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알겠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 명저 보수를 지켜라. 거기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KBS나 MBC 같은 경우 사장을 국민투표로 뽑자. 근데 국민투표로 뽑을 근거는 없어요. 법적 근거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국민투표가 아니라 이제 국민 여론조사 형태로 해가지고 선임된 이사회나 이런 뭐 사장 추천기구에서 추천한 4명이든 5명이든 6명이든 이 사람 이름 걸어놓고 링크하면 그 사람이 이 회사 사장이 되면은 뭐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공약, 프로필, 뭐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의혹들 관련한 해명 다뤄놓고 폴을 거는 거예요. 온라인 폴. 그래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2대 석대 있는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뭐 한 대만 가능하게 해가지고 참여하는 국민들 다수의 득표를 얻은 그런 이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안을 제기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론도 있어요. 합리적인 반론인데 그런 예를 들어서 이름 없는 그런데 참 착실하게 뭐 MBC나 KBS에서 개혁을 선도해왔던 그런 무명의 저널리스트와 이름은 알려졌는데 방송에 많이 나와서 근데 인생이 개차반인 이런 사람이 맞붙었을 경우 결국 인기 투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럴 위험성이 다수 있긴 하는 건데 근데 저는 대중들을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기 투표하려고 들어올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고승덕이 돼야지. 서울시 교육감. 그렇죠. 그렇잖아. 조 의원을 누가 알아? 그분 뭐 하시나? 누가? 고승덕. 이해하다! 연락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안목과 방송 개혁에 대한 그런 진정성 이걸 한번 믿어보고 그렇게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특별다수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치권이 내 편만 돼야 하고 남의 편은 안 된다. 또 상대당도 그렇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 공영방송 리더십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특별다수제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유한국당 지들이 비켜놨으면은 끝까지 그거 지켜야지. 요즘 자유한국당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 진짜 웃겼잖아요. 그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찾아가가지고 난동 부려서 사실상의 난동을 부렸을 때. 그렇죠.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사를 이게 함부로 교체를 할 수가 있냐 막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해서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아니 이명박 정부 때 그 KBS 신태섭 이사 이렇게 교체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러니까 그건 적폐고. 한국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후임 보궐 인사로 선출하겠다. 확답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호성 위원장에게 또 버럭하는데 이 정부의 꼭두각시로 행동을 하시고 그 진도를 나갔다고 저희들은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몹시 듣기 거북하고요. 뭐가 거북해요 지금? 뭐가 거북해요 지금? 자, MBC 리더십은 이렇게 해서 좀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국회가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뽑는 MBC 사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죠. 이미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안을 논의할 테니까 인선을 멈춰라라고 하는데 국회가 멈춘 게 아니죠. 이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하는 보고자 뽑혔고 방송문화진흥회에서 MBC 사장의 임명 해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방문진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정 아쉬우면 국회에서 빨리 합의를 봐서 입법하든지. 근데 입법을 하기에는 당장 더불어민주당 한 정당만 벌써 120석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이 120석이 특별다수제를 거부한다.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거니까. 이게 쟁점 법안이 되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저촉이 되니까. 또 국민의당이 다 저촉입니까? 정동영 의원 같은 사람은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현재 그런 식의 특별다수제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일 테니까요. 최명길은 모르겠다. 국민의당 요새 이상하더라고요. 그 방통위에서도 보궐이사 선임할 때 지금 현 여당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방통위 위원들은 다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기권하고 나가버렸죠. 그 다음에 국민의당에서 기권을 던졌다고. 거기도 지금 뭐 바른정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대선 패배 이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공영방송 정상화는 안철수 당시 대통령 후보가 직접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직접 얘기했다가 엎은 게 뭐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 씨는 뭐 크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와 관련해서 그 양반이 언제 정계를 떠나나 이게 더 관심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정치적 견해를 갖는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분 자체는 지금 아직도 대선 레이스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렇죠.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정치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보수 신문 이런 쪽에 인터뷰가 많이 실리던데 딱 그 신문들이 좋아하는 멘트를 많이 치시더만요. 그 홍준표 대표는 차라리 현재 지금 대선 레이스는 벗어났어요. 그렇죠. 당권 경쟁을 통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여전히 당 안에서 다수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친박 이들과의 어떤 내부 투쟁 그렇죠. 이걸 벌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홍준표는 좀 여유가 있어. 근데 안철수는 여전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수를 지켜라라는 명저에서 그 명저 얘기 많이 나오네요. 명저 얘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들의 경쟁자가 아니다. 그분들은 선배다. 당신이 대통령이 나중에 된다면 대통령 선배다. 선임 대통령이다.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당신들하고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당신들 대선 가도에 양탄자를 깔아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 보이진 않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 물론 뭐 이제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미래지향적으로 나의 철학이 지금 대통령의 철학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만이지
지금 그렇게 대놓고 싸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거야말로 헌정치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는다면은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프레임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내가 낫다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계신데 여기에 내가 후임자가 되면 이 정부도 성공하고 다음 정부도 성공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비록 40%대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현재 70%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말 그대로 75%의 촛불 민심을 그대로 이어받은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맞상대한다, 심지어 촛불 시민을 문바로 치부한다. 이러면 이제 정치적 자해 행위를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나 훌륭한 통찰 아닙니까? 사봐야겠네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까지는 뉴스 브리핑, 청취율 조사 때문에 굉장히 밀었더니 이제 보수를 지켜라로 말을 갈아탔어. 예. 저기 청취율 조사 끝났습니다. 어떻게 김영철 파워 FM 많이 찍으셨나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 또 소식이 있습니다. 이 SBS 러브 FM이 지방 방송망을 확충해서 창원에 90.9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창원, 마산, 진해, 김해, 밀양 그리고 거제, 통영까지. 진해까지? 예. 진해가 사실 창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인구수를 다 합해보니까 200만이야. 오, 꽤나 크네요. 200만이 또 들을 수 있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듣지 말라고 해. 어디시지? 진해입니다. 진해시구나.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2시간 빠른 뉴스. 김영철 파워 FM의 8시. 6시 일어나지 마시고. 그리고 정동진을 아침마다 SBS에서 만납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간. 엊그젠가 뵀는데. 머리를 안 감고 오신 티가 너무 역력하게 나가지고.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아침에 너무 급해요. 새벽 3시에 일어나도 늦잠 자는 거야, 그게. 그냥 이런저런 편집하고 원고 작성하고 그러면은, 왜냐면 아침 신문이 새벽 3시부터 풀립니다. 그렇죠. 조중동을 비롯해서. 그것도 경향이나 한겨레 같은 경우에 한 3시 40분, 50분 때 이렇게 올라오고, 중앙일보는 5시 때 또 풀이돼요. 그러니까 이 신문들 다 스크린을 하려면은 시시한 뉴스들이 전날에 다 올라오고. 그렇죠, 맞아요. 진짜 특종, 단독 보도 이런 건 또 새벽에 올리기 때문에 3시부터 일어나서 면밀히 스크린해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뉴스를 쫙 요약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또 인서트 커트를 또 찾아가지고 심어놔야 하고 이미 그 전날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SBS 러브 FM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부산은 105.7. 저는 이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그래서 청취율은 SBS 파워 FM이 확실히 세요. 그렇죠. 이번 청취율 조사가 이제 한국 리서치가 했는데 SBS 외에 KBS, MBC는 청취율 조사에서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많이 밀리죠. 요새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 오래전부터 MBC는 사실 10년 전만 해도 라디오의 종가로서 엄청난 강자였죠. 이건 상대가 안 됐어요. 다른 채널들이. 근데 이제 이명박근혜 시절을 9년을 지나오면서 MBC 라디오가 그냥 폭망을 했습니다. 이우용인가?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김호준하고 이제 나란한 경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김호준 씨가 SBS TV에서 블랙하우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민 씨도 SBS 들어가서 불백하우스 하나.
먹방. 네, 그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아유, 저는 뭐 지금 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이 너무 좋아요. 40분 딱 6시 때. 아하. 그러니까 이제 민동기의 뉴스바가 7시부터 조간 브리핑 하지만은 전 6시에 다 끝내버리거든요. 1시간 빠른 조간 브리핑. 아침 국내에서 제일 먼저 하는. 제일 먼저 하는 조간 브리핑.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고 굉장히 이르게 신속하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지상파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방송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그걸 잃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마운 일이다. 이건 정말 촛불 시민의 덕으로 내가 여기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뭐 호갱들 안녕하세요. 막 그러지 않았어요? 호갱들 농담이었어. 그냥 하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자, 다음 뉴스 살펴보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와중에 또 김장겸에 대한 폭로가 지난 1일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있었는데 그거? 네, 세월호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폭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권태일 영상편집부장이 직원들에게 배포한 이메일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 세월호 참사 보름여 뒤인 2014년 4월 30일자 메일을 보냈는데 우리 뉴스를 적으로 돌리는 특정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시청률 올라가면 흠집내려고 하고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헐뜯고 흔들리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한다. 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김장겸 당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 흠집을 내다? 언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이념이 들어간 그림은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들한테 보낸 거예요. 이 영상 편집부장이니까. 이념이 들어간 그림은 자제해달라.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 붙여진 글귀들 중에 미안해, 사랑해 등은 편집을 하다가 뭐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색채가 뚜렷한 영상은 사용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막 추모 메시지 써가지고 막 미안하다, 뭐 고맙다, 뭐 사랑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왜 구조 실패를 했냐 이렇게 분노의 목소리는 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카메라에. 근데 이거는 뭐 권태일 부장의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은 해 5월 2일자 직원들한테 보낸 메일에는 규제가 새로 생겨서 공지한다. 실종자 학생이 찍은 핸드폰 영상은 사용 금지. 점점점 보도국장. 네,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점점점 보도국장은 누굽니까?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인데. 장겸형님입니다. 아마 김장겸이 점점점입니까? 그렇진 않고 점점점 이제 한 게 그냥 이 말을 누가 했는지를 알려주는 표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그때 뭐 실종자 학생들이 찍은 영상들이 막 JTBC에서 보도되고 그래서 많이 보도했었죠. 엄청 막 그 보기만 해도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나는 살고 싶은데 이 영상도 있었어요. 뭐 이거 찍어서 뭐 MBC, KBS 제보에 막 이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MBC에서는 실종자 영상, 학생 영상 내보내지 말라고. MBC에 제보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제가 알기로는 좀 나중에 나온 영상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학생들은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이제 찍었는데. 그 MBC 김장겸 보도국장이 이걸 방송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5월 12일 메일에는 세월호를 둘러싸고 최근 사내적으로 조금 시끄럽다. 뭐 정치적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희생양을 찾기 위한 불순한 눈빛들이 보인다. 고의적이든 몰라서 그랬든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지 마라. 추모 집회와 정치적인 집회를 잘 판단해서 팻말, 리본의 글 내용 등을 편지시 참고해달라. 이런 지침을 내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 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은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이다. 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아이고, 이렇게 은근히 좆가고 계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MBC 보도라든가 이런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까? 그때 다 뭐 그런 비판 이런 거에 막 MBC를 폄훼하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거든요. 소송 제기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는 게 지금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성의 막대한 침해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시였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완전 거죠. 사실상의 지침이죠, 이거는. 그렇지, 보도 지침. 그 결국에는 정권에게 불리한 그런 영상이고 하니까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누선을 자극하는 그런 방송을 하지 않으면 중심을 잘 잡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자기들끼리 합리화하고 권태일 부장이라고 했습니까? 네, 권태일. 아주 디테일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디테일 부장. 이름은 정말 존귀한 이름인데 전태일 열사와 이름이 같죠. 아유.
근데 참 권태롭습니다. 예. 받아치고 싶은데. 이른이라. 생각이 안 나. 근데 그걸 메일로 보내고, 그게 네. 나중에 캡처가 돼서 돌 거라고 생각도 못 했나? 아니, 뭐, 그러게요.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 그 시절에는 뭐 자기네들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양식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을 장착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지금 이 말이, 나의 지금 이 행동이 장래에 어떤 책임으로 돌아올까? 그런 생각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규 지키고, 그러니까 또 절제하고, 또 그러면서 또 사회적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는 뭐,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앞으로 우리 세상이니 우리 멋대로 하자. 꼴리는 대로 하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 권태일 씨는 요단강 건너가신 거네요, 보니까. 그쵸, 뭐 루비콘강 건너간 것 같은데. 요단강 건너가셨어요. 일단 확신범 쪽으로 분류가 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SBS의 논두렁식 개보도. 이에 대한 의문점이 좀 높아지고 있죠. 예.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발표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국정원 요원들이 하금열 당시 SBS 사장을 만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보도하라 이런 요청을 했다. 여기까지는 확인했는데 그렇죠. 논두렁식 개보도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준 것인지 알려준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 보도를 했던 뭐 이승재 기자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검찰에서 들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2015년 명품식의 보도는 국정원 작품이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걸 얘기하면 다칠 사람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이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SBS 노사가 이 보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지난달 27일 공정방송 실천협의회를 통해 합의를 했고 이제 진상조사가 벌어질 텐데 아무래도 좀 전직 사장까지 얽혀 있는 좀 그런 상황인 만큼 SBS 본부는 어떻게 이 조사단이 꾸려졌으니 이 조사단을 뭐 하여튼 최대한 뭐 공정하게 구성을 해서 그리고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과연 이 논두렁식의 보도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제가 진짜 높이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 무슨 국정원 TF라든가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그때 그 문제 보도에 대해서 노사가 일단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좋은 방송사의 모형을 SBS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노사합의, 그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사장이 이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60%인가요? 그분들이 반대하면은 임명을 철회한다. 그런 거라든지, 이번에 이런 과거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다. 어느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SBS를 뭐. 왜 이렇게 버벅거립니까? SBS를. 제가 이걸 괜히 준비한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었건 뭐 어쨌건 간에 SBS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어쨌거나 가장 빠르게 적폐를 청산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조직인 것 같긴 해요. 아니, 저거 MBC나 KBS에 비하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사실 정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MBN이니 종편에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얼마나 골 때리는 보도나 프로그램들 많았어요. 그렇죠. 그거 제대로 해명한 적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SBS 같은 경우는 계속 SBS 발목을 잡는 보도 가운데 하나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SBS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또 SBS를 띄워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는 건 자유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는 SBS 출연 안 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저 캐스팅한 거 정치적 맥락 이런 거 없어요. 저 방송 잘했고요. 또 방송 한 8년 9년 했습니다. SBS에서. 그래서 캐스팅이 된 거라고 보시면은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때는 다 나왔어요. 제가 총선 출마하면서 그만뒀지. 그렇죠. SBS 저 자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른 이후로는 완전히 늪에 빠져가지고 블랙리스트 240번에 올라가지고
그런 사람을 몇만 명 되죠? 네. 아니 400몇 명이야. 그 와중에 저를 쓰기는 좀 어려운 곤란한 현실은 있었지만은 네. 그거는 사실 뭐 SBS가 저를 탄압했다라고 본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뭐 제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뭐 그거 관련해서 SBS가 뭐 어느 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 저 이 정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자유한국당원이에요.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100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어쨌건 또 의문의 보도이긴 하잖아요. 과연 이거를 누가 얘기를 했으며 또 어떤 경위에서 나왔는지. 특히 2015년에 이인규가 직접 자기가 이제 국정원의 기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좀 이것도 만약에 진상이 드러나면 국정원과 이제 방송사 이제 수뇌부들 간에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죠. 그렇죠. 분명한 얘기는 그 취재 기자, 그 기자 얘기는 검찰에서 얻은 자료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게 누군가 건네준 사람이 있겠죠? 그 전해철 의원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수사받을 때 변호인으로 함께 했어요. 문재인 변호사하고 함께. 그때 이제 전해철 변호사가 나중에 CBS하고 인터뷰하기를 지금 국회의원이죠. 검찰이 지금 뭐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정원에서 그런 기획을 하고 검찰에서 그걸 받아들였지 국정원이 기획했다고 모든 게 다 국정원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언어 도단이란 것이죠. 검찰도 문제였죠. 2015년에 이인규 당시 이제 대검 중수부장이 마치 이제 본인의 책임은 아니고 국정원에서 또 국정원 주도로 이런 보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또 이인규 중수부장의 일방적인 이야기고요. 국정원이 이번에 잘못된 거는 밝혀졌지만 검찰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검찰은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검찰도 공범이에요. 그때 당시 검찰 책임이 저는 더 컸다고 봐요. 그렇다면 중앙수사부장 이인규. 지금 한국에 없답니다. 8개월째 됐다고. 도망갔다고 또 검찰은 친 거예요. 돌아오세요. 그 양반 생긴 거 보니까 김영곤 씨하고 많이 닮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처음에 김영곤 씨인 줄 알았었어요. 돌아가신. 고 김영곤 선생님하고 저랑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소식 얘기를 들었어요. 김정은하고 더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김정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군요. 예, 그래요. 그 나이트클럽 가면은 그 이제 그 애칭이 있잖아요. 혁명동지, 김정은, 달정돼지 이렇게. 그런 이유가 바로. 근데 셋 다 진짜 나이트클럽 가면 비호감이겠다. 이름만 들으면. 웨이터가 뭐. 셋 다라뇨. 저 30대인데. 아니 이거 웨이터 이름만 보면. 웨이터 이름만 보면.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그 YTN 신임 사장 공모가 4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예정대로라면 3일에 면접을 보고 11월 3일.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네요. 예, 그렇죠. 어제예요. 그리고 5일 날, 그러니까 내일 이사회가 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월 3일이라 할지라도
이미 뭐 그 회의에서는 누구로 정할지가 다 나옵니다. 자, 오늘은 11월 4일 누굽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전까지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요거 저는 기호 2번. 누구지 기호 2번이? 기호 2번 아직 기호를 아직 안 정해졌을걸요. 그래요? 네. 뭐 어쨌거나. 네. 우장균. 네. 우장균 부국장 어때요? 취재부국장 유력하죠. 네. 그리고 고광원 사장도 은근히 다크호 쓴 것 같던데요? 네, 전 한겨레 교사 출신이시고, 네네. 시인이시고, 네. 그러다 이제 한겨레 기자로 들어오셔서 참 인품 좋은 분입니다. 잘생기기도 하셨고, 네. 예. 두 분이 이제 양자 대결인 건지. 총 4명이 올라갔어요. 나머지 2분은 김상우 YTN 글로벌 센터장, 그리고 최남수 전 머니투데이 방송 사장,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일단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우려를 표하긴 했어요. 전부? 네. 우장균 후보까지?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우장균 후보는 왜? 아니, 왜냐면은 지금 YTN 노조가 뭐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인상을 주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노조 출신이고 해직 기자 출신인데 그분까지도 공정하게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을 해서 누구를 특정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이렇다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뭐 응모자들의 면면이 좀 실망스럽고 방송을 모르는 뭐 비전문가도 있고 1차 사주익 응모자가 뭐 다시 지원한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좀 총평을 내리죠. 자세히 둥그려서 네. 자세히 보면 4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4명인데 YTN 노조에서 3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쳤어. 이렇게 쓰고.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장균 부국장. 여기서 보면은 뭐 1차 사추위 응모자가 재지원했는가 하면 근데 1차 사추위 응모자 중에는 이 4명 중에는 없어요. 그리고 방송을 모르는 비전문가도 포함이 돼 있다. 누군지 알 것 같고요. 고광원 사장 얘기하는 거겠지 뭐. 그리고 YTN 내부에서 회식 사태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던 인사들. 이것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해. 네, 그렇죠. 뭐 김상우 YTN 글로벌 센터장, 네, 그분이에요. 그리고 뭐 최남수 전 머니투데이 방송 사장도 아마 뭐 YTN 계셨다가 뭐 좀 어려울 때 나가셨다 그랬나? 분란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YTN이 어려울 때 나갔다가 이제 다시. 네, 어쨌건 뭐 그런 분들이 좀 계시고, 근데 YTN 내부에서 지금 사장 선임 관련돼서 마타도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노종면 기자가 31일에 자신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뭐 X들의 준동이 여전함을 최근에 알았다. 이 X들이 YTN 사장의 입후보한 우장균 기자를 음해하고 나에 대한 마타도어를 은밀히 유포해왔다. 이들은 내부에서는 CR도 안 먹힐 말들을 권력 언저리에 유포하고 다닌다.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인지 뭐 자세하게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좀 의아한 내용이 뭐 좀 그림은 있는 다 보입니다. 그림은 다 보이고요. 네. 그 마타도 중에 가장 많이 퍼진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노종면 기자라든가 우장균 기자가 YTN 사장으로 가게 되면 컨트롤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마타도. 근데 누구한테 컨트롤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거예요. 누구한테 컨트롤? 권력이죠, 권력. BH가 아마 저기 컨트롤이 안 될 걸요? 뭐 이렇게 계속 그런 마타도가 돌아다닌다는 거죠. BH가 왜 컨트롤하죠? YTN을? 그러니까요. 그 BH가 YTN을 컨트롤할 의도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 그렇죠. 뭐 딱히 뭐 개입을 했는지 뭐 드러나. 오히려 지금 YTN 주변에서는 너무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오히려 MBC나 KBS 문제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오히려 지금 방송사를 너무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BH가 YTN을 컨트롤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난 정부 시절에 MB와 박근혜가 컨트롤할 때 잘하고 계십니다. 이랬던 사람이겠군요.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저 YTN도 꽃길을 가야죠. 너무 고생했어요. 고생 많이 했죠. 심지어 좀 너무 그 YTN이 생각보다 사장이 선임 과정이 너무 늦어졌어요. 빨리 지금 정상을 시켜야 돼요. 상암동에 새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JTBC와 TBS로부터 시작됐던 그 둘 다 상암동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새봄의 기운이 YTN 또 MBC로 전이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상근 동지가 우리 민동기 국장께서 상암동 죽돌이가 되시면 어떡하지? 선물해 주셨네요. 여담이고 뭐 제가 뭐 나가고 안 나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생들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네, 특히 그렇습니다. 뭐 MBC 분들 네, 방송을 하고 싶고 만들어 하셨던 분들이 양치하는 거 시작했다고 물러나고 피부에서 맞았다고 저희들이 뭐 거기 뭐 출연하고 말고 이건 농담이었고 네. 정말 우리 거기 계신 방송인들이 이제 좌절의 시대를 끝내고 그렇죠.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상암동 시대를 열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서 겨울에 맞는 새봄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네. 방송이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정의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된다면은 1년 만에 이 대한민국은 정말 속에 있는 그런 1년 만에 소화가 되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속에 있는 이런 온갖 응어리들이 다 이게 표출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적폐가 쏟아져 진짜 적폐가 쏟아져 나온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자, 관훈 나이트클럽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운 바람이 불어와 내 눈을 간지럽히고 지나간다. 눈부시게 소식 기다리다 만난 그대와 봄이 온단다. 그 향기로운 말 눈을 감으니 더 반가웁다. 고운 마음 벌써 달려나가 활짝 피어날 준비한다. 봄비가 와도 좋겠네. 우리 비를 맞고 걸어보는 추억이게. 해가 나도 좋겠네. 우리 눈부시게 아름다운 꿈을 꿀 테니. 아름다웁게 더욱 아름다웁게 마음에 봄이 온단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